여러분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노인병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사이에서 공통된 습관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 습관들이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습관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별한 비결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결만 잘 따라하셔도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건강한 노후 꿀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병 전문의들이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은 놀랍게도 하루 30분 걷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걷기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한 70대 노인들의 근력은 50대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70대 노인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근력이 감소했죠. 특히 걷기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 근육을 강화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적당한 충격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셋째, 근육량을 유지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걷기 운동은 이러한 감소 속도를 늦춰줍니다. 게다가 걷기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비가 오면 실내에서,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상황에 맞게 걸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오래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루 30분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리고 걷기에 더해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들이 모여 우리 몸의 근력을 지켜주는 것이죠.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운동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 조금씩 걷고 틈틈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장수를 위해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보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올바른 식사 습관이었죠.
노인병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먹는 식사가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9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해지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없다고 국물로만 끼니를 때우거나 채소만 드시는 경우가 많죠. 물론 채소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침에는 꼭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십니다.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시죠. 점심에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현미나 잡곡밥을 드십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역시 단백질을 잊지 않으십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사 시간입니다. 9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킵니다. 아침은 78시, 점심은 121시, 저녁은 6시 전후로 드시죠. 이런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놓으시죠. 특히 저녁에는 더욱 가볍게 드십니다. 이는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의 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다고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맛을 내시죠.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이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매 끼니 때마다 물을 한 컵씩 꼭 드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골고루 적당량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를 약처럼 여기고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은 우리 몸이 하루를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숙면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수면 패턴을 연구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수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잠자리에 드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잠들기 전 특별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목욕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깊은 잠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또한 침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침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용하고 어둡다는 것이죠.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침실에 두지 않으시고 빛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커튼을 치십니다. 실내 온도도 1822도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하시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낮잠에 대한 태도입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낮잠을 자더라도 1520분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대신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쌓이도록 하십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비결은 저녁 식사 후의 생활 패턴입니다.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고 그 이후에는 격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십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잠들기 전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걱정거리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죠. 특히 이분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다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이렇게 하면 점차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잠은 건강한 장수의 핵심입니다. 깊은 잠을 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낮 동안의 피로가 회복되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놀랍게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7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을 끊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실까요?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만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을 하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입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죠.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대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비판이나 잔소리보다는 이해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태도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시죠. 심지어 SNS를 통해 옛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감이 있는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뇌도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죠. 노인병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뇌 나이가 평균 10살이나 더 젊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실까요? 가장 많은 것이 악기 연주입니다. 피아노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악기를 연주할 때는 손의 움직임과 악보 읽기, 리듬 맞추기 등 여러 가지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뇌를 전반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꼭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색칠하기나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색감을 구별하고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글쓰기도 매우 효과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시를 짓는 등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특히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원예 활동도 인기 있는 취미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됩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잎을 다듬고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시거나 85세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피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취미 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식물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장수의 선순환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가면 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즐거운 취미 활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와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인병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법도 확실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마다 밖으로 나가 걸으시는데, 이때 자연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달래시죠. 꽃과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특히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고 깊은 호흡을 하시는데,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거죠.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특히 이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털어놓으시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도 가지고 계십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거죠. 이런 태도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비결이 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꺼리십니다. 아직 괜찮아, 별일 없겠지 하면서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이분들은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병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각한 질병의 발생률이 70%나 낮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질병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의 건강관리 방식을 보면 매우 체계적입니다. 우선 건강 수첩을 만들어서 모든 검진 결과를 기록하십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꼼꼼히 적어두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이 기록을 활용하시죠. 특히 나이별로 필요한 검진 항목을 잘 알고 계십니다. 60대에는 심혈관계 검사에 중점을 두고 70대에는 치매 검사를, 8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으시죠.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건강한 장수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검진 결과를 단순히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실천하시죠. 작은 변화의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가족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병력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예방적 검사를 추가로 받으시죠. 이런 세심한 주의가 큰 병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니까 마음이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일상생활도 더 활기차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정기검진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병원을 다니시다 보니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만큼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검진 비용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건강검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비용도 적게 들고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부터 시작해서 점차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가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다양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실천이 아닌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부분 아침 6시면 기상하셔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침 식사 전에는 꼭 15분 정도 산책을 하시고 규칙적으로 3끼 식사를 하시죠. 특히 이분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둘째, 항상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지내지 않으시고 매일 자신만의 일정을 만드셔서 실천하시죠. 식물을 가꾸거나 책을 읽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십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침 시간이 매일 일정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시간표를 지키시는데 이런 규칙성이 건강한 생체 리듬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병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습관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들은 절제의 미덕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음식을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시며 스트레스도 적절히 해소하시죠. 무리하지 않되 포기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생활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9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좋은 습관을 한 번에 모두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한 장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건강한 장수는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